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그 마지막 5주차 경기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이번 주 중반까지 들어섰는데요. 사실 요즘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8분의 감독님들은 또 어떤 수익률을 달성하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순위의 변동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우선 1위 김종욱 감독님이 차지하고 계시죠. 18%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전일 4위를 기록했던 최명장 감독님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2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현재 15%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한 단계 내려갔지만 우리 이무학 감독님 11%라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 바짝 쫓아가고 있죠. 3, 4위 간의 수익률 격차는 굉장히 근소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끝까지 어떤 분들이 우승을 차지하실지 또 준우승을 차지하실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장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수 감독님 그리고 김선윤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들 이번 주요 정말 중요한 주간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 25% 수익률만 넘어서면 준우승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인데 자 이번 주 전략 어떻게 구성하고 계실까요?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 저는 그냥 대형주만 이제 하니까 사실 1등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그냥 좋게 포트를 꾸려 나가는 거고 굵직한 종목 좋아하시거나 무겁지만서도 수익이 자근자근 나는 종목들 보신다면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되게 중요하죠. 오늘 새벽에 잭슨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참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 좀 잘 마무리돼서 어떻게든 좋게 좀 시장이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배찬수 감독님. 예. 자, 우승 소감과 동시에 준우승 소감까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승 소감을 2번이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네. 들어오기 전에 이제 분명히 김선재가 웃고 우리 김혜연 전문가가 웃어서 제가 말 못할 거라 그랬는데 똑같이 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안 웃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시즌인데 25%는 내일과 내일 모레 제가 드린 종목 중에 네. 자, 25% 수익으로 자, 우승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각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오늘 종목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네. 네. 네, 아무래도 너무나도 벅찬 마음에 말을 참아 있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만큼은 정말로 우승 소감을 들어볼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두 감독님과 자세하게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장 안타 날린 섹터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요, 이 섹터를 만나보기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작년처럼 잭슨홀 미팅 이후에 충격 발언으로 또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감에 방향성 잡기가 어려웠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우리 김선윤 감독님께서 오늘장 경기 분석부터 좀 도와주시죠. 예, 자, 오늘 시장 좀 약간 주춤거렸어요. 오전 시장까지만 해도 그래도 버텨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인가요? 거의 시작부터 안 좋았죠. 꾸준하게 조금 하락 추세를 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계감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 시장 선물 같은 경우도 괜찮긴 좀 하거든요. 근데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자, 우선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이런 두려움 같은 걸 거예요. 제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차트 열어놨는데요. 이게 가장 시장에서 현재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최고점 자리까지 도달한 상황이고요. 이전 과거치로 돌아가더라도요,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만에 이 수치까지 나온 상황이라 이게 좀 우려스러움이 좀 점차 커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잭슨홀 미팅 이슈가 얘기 나오는 게 매파적이던 아주 강한 매파적이던 간에 시장은 더 이상의 하락 흐름을 조금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게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매파적인 발언이 더 세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면은 9월 달에 만약에 매파적 발언이 세다면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어떻게 되나? 이제는 인하에 대한 심리가 점차 이제 생각이 차오르면서 시장을 빠르게 상승 쪽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하반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나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그래도 IT 기업 중심으로 해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있을 엔비디아 실적만 좀 괜찮게 나와준다면 시장을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조정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 판단이 돼서 차분하게 보시고 시장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행여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이 시장에서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오늘 이제 좀 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저께 장은 그럭저럭 플러스로 끝났는데 오늘 이제 코스닥 위주로 특히 하락이 심했고, 근데 이벤트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벤트가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장이 항상 눈치를 봅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거 하나는 이제 종합지수는 한 10포인트 빠졌지만 그 국내 선물이 0.35 마이너스로 거의 그 보합까지 올라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는 현물하고 틀리게 이제 내일장을 암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장이 아주 안 좋을 때는 종합지수가 조금 빠져도 선물이 많이 빠집니다. 근데 오늘 종합지수가 10포인트 빠졌는데 선물이 0.35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거는 내일장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현재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선물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둘째로는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는 모든 재료가 호재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죠.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저희가 또 마침 수요일 날 제일 안 좋은 장, 오늘도 또 장이 또 안 좋고 그런데, 수요일 날이지만 어쨌든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에 딱 열리고 나면은 분명히 지수는 급등할,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그래서 야간에도 제가 방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방송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야간에도 하나 한번 유튜브 방송을 만들 예정인데, 굉장히 재밌는 장이라 야간에 장 중에 이럴 때 이제 계속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잭슨홀 미팅은 상당히 그 호재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내일장은 아마 굉장히 좋은 장, 불장이 또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만큼 내일장 반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일루 타친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 현재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일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 빨간불을 좀 켜내줬거든요.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관련한 섹터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지 이번엔 배찬수 감독님이 먼저 이야기 짚어주시죠. 예, 장이 안 좋을 때 구원 투수로 나오는 선수가 해서 사실 이제 1루타보다 구원 투수인데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을 때 SK 하이닉스가 장을 2% 올리면서 받쳐줬고 오늘도 코스닥은 왜 안 좋았냐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전지주가 거의 코스닥 종목은 거의 시작 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거의 없고 약간씩 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는데 그래도 거래소가 퍼센트로는 코스닥보다는 좀 덜 빠진 이유가 이제 대형주가 받쳐주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제 0.75 플러스 한 500원 정도 플러스를 받쳐줬는데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구원 투수로 대형주가 지수를 밑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만 봐도 어때요? 오늘 장은 그럭저럭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내일 장부터는 분위기 전환이죠. 이제 미국 장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끝나면서 반도체 주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내일부터는 장에 완전히 주도주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7만 원에서 좀 멀어졌는데 또 7만 원을 도달하면서 7만 전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장을 굉장히 25일 날, 24일 날 이 엔비디아 실적과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큰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잭슨홀을 이제 대타 내지는 구원 투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아마 장을 완전히 반전시키지 않은 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을 보는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선용 감독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로 좋게 나온다면 그 이후에 AI 반도체 섹터에서 이 상승 랠리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게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좀 갖고 나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한두 달 전쯤에 제가 주식 반장이라고 강의 방송할 때 얘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우선은 그 GPU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CPU는 아실 거예요. CPU. 네. 중앙처리 장치라고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CPU는 아실 거고 그다음에 GPU라 그래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90년대에서는요. PC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그 CPU의 연산 결과를 그냥 표현해주는 어댑터 같은 부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2000년대 들어가면서 게임이 이제 3D가 딱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CPU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연산 단계가 필요한데 CPU 같은 경우에는 직렬 구조로 되어 있고요. GPU 같은 경우에는 병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3D 같은 처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참 딱 올라가면서 떠버렸죠. 그 상황에서 사실 엔비디아가 사실 그 그래픽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개발한 거예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안에다가 나름의 CPU 같은 체계를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GPU를 딱 개발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가 왜 중요하냐면 AI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표준화한 것도 엔비디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중에서도 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데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굉장히 복합적인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현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AI 사용하지, 로봇 사용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주행 사용하지. 거기에다가 잘 아시겠지만서도 요즘에 그 챗 GPT 같은 경우에도 GPU가 대량 사용되는데 1만 개 정도가 사용돼요. 근데 더 쓸 거거든요. 이게 개당 1,300만 원짜리인데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중에 H100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GPU나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를 10,000개, 20,000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려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차트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인데 불과 10년 전에 얼마였냐면요. 주가 자체가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한 $4, $5 수준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네, 얼마인가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400달러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100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들 외국계 보고서 보자면요. HSBC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참 이슈가 됐죠.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 800달러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400달러 수준인데. 그러니까 80% 이상도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외에 외국계 기관들도 얘기하는 것은 우선 목표가로 설정하는 게 뭐 기본 500달러, 600달러예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권가 보고서랑 다르게 미국 기관들의 보고서 자체는요.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에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70%가 좋아서 사실 80%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AMD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AMD에서. 근데 AMD가 왜 그래도 20% 차지하고 있냐면 이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존 같은 곳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시장을 차지하는 것은 가장 많이 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당연히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 점유율 자체 차이가 워낙 커지고 캐파가 커지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입장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이나 좀 보셔야 될 게 엔비디아하고 잭슨이랑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재용 뭐 회장이랑 잘 아시겠지만 같이 밥도 먹고 뭐 사진도 찍고 많이 보셨잖아요. 계속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나름 좀 삼성의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게 엔비디아가 주가가 내일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될 거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실적 성장을 보인다는 것 자체는 IT 전반 글로벌 IT 기업들의 실적도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발표될 새벽에 발표될 죄송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한 거고 여기서부터 해서 IT 기업들이 조금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변하면서 주가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좀만 잘 나와준다면 예상치 이상으로만 나와준다면 뭐 인텔을 비롯해서 대기업들 다 상승 추세가 나와줄 거고요. 특히나 국내 삼성전자 IT 기업들 시총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정말 빨리 국내 시총을 들어 올릴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곁들여서 잭슨홀 미팅에서 뭐 완전 너무 심한 매파적 발언은 아니라 적당한 매파적 수준의 발언만 나와준다면 호의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준다면 내일 시장 굉장히 재밌는 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꼭 엔비디아 실적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상승을 좀 주도를 해주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2루타 없이 바로 3루까지 진출한 섹터 확인해 보시죠. 양자암호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상 시장에서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는 또 양자 컴퓨터였죠.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 소자에 쓰일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줄줄이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자, 이 양자암호 관련한 섹터 우리 두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실지 이번에는 김선윤 감독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쉬지 마세요. 저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저한테. 네. 자, 우선은 그 양자 참 뭐 많아요. 뭐 맥신, 뭐 초전도체, 야, 뭐 요즘에 이제 테마성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차 전지에서 이제 에코프로로 갔다가 네, 포스코 쪽으로 갔다가 갑자기 초전도체 쫙 화장품 중간에 갔다가 초전도체 갔다가 그 다음 다시 이제 맥신 갔다가 오늘 같이 섞여가지고 간 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소금 갔다가 어제부터 갔다가 오늘은 양자암호까지 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와, 이렇게까지 조금 움직여줘야 되나? 자, 코이버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텔레필드도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 뭐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그간 좀 움직이다가 상한가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2차 전지주를 제외하고 초전도체 이슈 자체는 꽤나 그래도 길었어요, 텀이. 그러니까 지금도 가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은 뭐 신성, 델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은
거의 뭐 한 3주가량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보시면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죠? 그래서 이게 근데 폭이 점점 있잖아요. 맥신으로 가면서 조금씩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양자로 가서 더 주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루살이도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따라 들어가셨거나 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긴장감 갖고 대응하실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뭐 열어보자면은 많지도 쌓여있는 물량도 많지도 않아요. 텔레필드 보시면은 2,800원짜리 주식인데 46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이슈가 이제 거의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몰렸다가 소멸되기 때문에 우선 급등한 게 좀 쉬었다가 첫날이라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서도 혹여나 좀 꺾인다 싶으면은 부탁드리는 것은 다는 아니더라도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좀 안전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좀 듭니다. 근데 추세는 아직 좀 살아있긴 해서 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고 조금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쪽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막 얘기 드릴 건 없어요. 차라리 뭐 대형주의 지금 IT 종목들 주목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중형, 중소형주 IT주들도 살만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보시고 이쪽은 너무 테마성이니까 비중 작게 하시고 그냥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이 테마 전환이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숨가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 위주의 전략들 구성해 보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들이 줄줄이 좀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관련한 섹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이번 주가 아주 뭐 다양한 주인데 하루에 한 번씩 초전도체, 그다음에 맥심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인산과 뭐 소금 관련주, 뭐 내일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 양자 물리학으로 이제는 하루에 하나씩 테마가 바뀌는데 잘 보면 이제 가격대가 다 여기 나오는데 되게 저가주예요. 이제 10,000원 미만. 그래서 이런 저가주 흐름은 그냥 굉장히 소규모로 해야 되는 거고 저도 한번 어떻게 매매하나 봤더니 한 100만 원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들어가서 얼마나 먹겠어요? 30% 먹어봤자 30만 원 수익인데 그러다 또 하한가 한번 맞아버리면 뭐 그냥 바로 30% 손해고 하니까 큰 금액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아마 작은 뭐 이렇게 막 그 영화 그 뭐죠 주식 나오는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찌라시 이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또 한때는 또 초전도체 학회를 연다고 그러니까 초전도체 또 신성 저희가 보합에서 상한가가 쳤다가 또 종가에는 또 마이너스 11%로 떨어져서 이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막 이 심장이 막 쪼그라들었다 갑자기 막 웃다가 막 이러는데 이 정상적인 장은 절대 아니고 아마 저가주를 조금씩 저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구경만 하시고 이런 저가주가 다 끝난 다음에는 못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늪지대 빠져서. 그래서 하더라도 100만 원 미만 그냥 재미 삼아서 점심값이라든가 그냥 용돈벌이 삼아 구경 삼아 하시고 결국은 큰 금액은 이제 우량한 대형주 위주로 그게 아마 오늘 밤 이후에 이제 아마 그런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을, 겨울까지는 좀 우량한 주 위주로 가격 비싼 거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우리가 전부 다 우량주만 하니까 장 끝에 그런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해서 정석적인 매매를 하셔라. 아마 그래서 몇 루타 이게 3루타긴 하지만 별 의미 없는 3루타고 아마 홈으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싹 정리를 하셔라.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배찬수 감독님도 너무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배찬수 감독님과 장중에 함께 소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룰을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는요, 총 8분의 전문가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계십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를 터치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 가리게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는 우리 8분의 감독님들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3연속 주간 우승에 빛나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됐지만 딥노이드가 20% 수익으로 익절 처리가 됐고요. 교체 선수로 투입된 화장품 관련주 VT가 5% 넘는 수익을 또 달성해주면서 오늘 1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김선영 감독님 오늘 주전 선수였던 카카오가 활약을 보였죠. 2% 넘는 수익을 기록해줬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문정훈 감독님 이번 주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코스모 신소재 우선 익절 처리가 됐고요. 삼양식품이 오늘 바로 출전과 동시에 또 한 번 목표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배창수 감독님 파마 리서치가 3% 넘는 수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보시죠. 우리 성경희 감독님 하루 만에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빠르게 순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상승전자가 12%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 포트 전 종목이 수익권에 있죠. 스맥이 5%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지하 이노베이션도 오늘 출전과 동시에 3%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서남으로 띄운 승부수가 오늘 시장에서 정확하게 관통한 모습입니다. 12%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동양 EMP가 또 12% 넘는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서 최명장 감독님 2위까지 올라오신 모습이죠. 유력한 준우승 후보인데요. 과연 굳히기에 들어가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기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리뷰 또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 우선 배창수 감독님, 예. 약속했던 저희의 수익은 어디 갔을까요?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시즌 리그 마지막 주기 때문에 네. 제가 공술의 공수고 마음을 비운다는 마음으로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로서는 이제 이 승률이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재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종격 투기가 인기가 있는 게 패자의 그 지는 모습, 그 모습을 저도 재밌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우리가 승률에 따라서 이게 1등하면 여기 뭘 매달고 그래서 그런 거를 떠나서 아마 저는 다음 시즌에는 이제 이런 거보다도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데 더 재미있고 짜릿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공술의 공수거다. 승률랑 상관없이 그냥 정보를 알려드리고 소신껏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다. 네. 네, 뭐 공수를 공수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파마 리서치가 사실 수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이제 파마머리라고 제가 그랬는데 파마머리 미용실 비슷하죠 이름이 파마머리 리서치.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해드린 거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고 이게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어떤 제품이 있어요. 이게 바이오도 되고 화장품도 되는 그 리뷰 뭐가 있는데 하여튼 리젠유인가요? 그 상품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아마 매출이 이게 급신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CTC 바이오를 인수한 원래는 CTC 바이오를 사야 되는데 적대적 M&A죠.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지분 매입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는 파마 리서치거든요. 그래서 요런 차트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나오죠. 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는데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내심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25%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도 파마 리서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확답은 할 수가 없지만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연말까지 아마 굉장히 그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도 13만 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닥이지만 10만 원대 이상 요게 한번 관심 가져주면 회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라. 이렇게 리뷰 이 종목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공수를 공수가 아니지 않나요? 자, 우상향 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들어봤고요. 자, 예,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감독님, 네. 언제나 이 제약바이오 업체 쪽에서 종목을 좀 구성을 해주셨는데 변화구를 또 던지셨어요. 던졌는데 또 시장에 관통을 했죠. 자, 우리 카카오부터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종목들 이제 주로 좀 무겁고 재미없어 보이는 거 말씀드리지만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하반기 실적 굉장히 튼튼해요. 대형주에서 실적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아침 방송에 추천드리고 20% 잘 먹고 나왔었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이라 한 번 더 좋은 수익을 내볼까 하고 또 가지고 나왔던 거고요. LG생활광이 좀 아쉽긴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번에 테마성 종목들 좀 소멸되고 나고 시장이 안정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다시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슈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거의 다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많이 방송을 하지만 지난주에는 하나 방송 중에 짚어드렸어요. 종목 하나를. 다음 주에, 지난주 얘기를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 소식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인상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대응하셨던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좋은 수익 내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런 급등주나 테마주 종목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저는 방송에서는 대형주 위주로만 무조건 할 거고 뭐 작은 종목들은 뭐 아시겠지만 방송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가족들하고만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대형주 위주로 해서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차. 그래서 아마 이게 시즌 1이라 표현을 할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별로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원체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급등주와 작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시간이 옵니다. 점차 제 시간이 오기 때문에 아마 대형주들의 흐름으로써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부터 해서 잭슨홀,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부터 해서 하나하나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악재로 남아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의 악재로 볼 수 있는 글로벌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잭슨홀 미팅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약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엔비디아 IT 기업의 실적 이슈들이 있겠고, 추가적으로 다음 달에 FOMC에서의 금리 포인트가 있을 건데 이 악재들이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하나씩 소멸되는 게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요. 절반 이상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절반 이상이 소멸되면서 앞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안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다 이슈거리가 이제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반기에는 무조건 뭘 보셔야 되냐면 그간에 그렇게 힘들어 보였던 내 종목들이 있죠. 대형주들 안 갔던 종목들.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하나하나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보면요. 지금 다 재미없어요. 몇몇 종목들 빼고는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의 시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걱정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보시고 내일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엔비디아 실적도 보시고 잭슨홀도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감독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트폴리오 리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도 만나볼 텐데요.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우리 6분의 감독님들 주전 선수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자, 우선 우리 금종욱 감독님, 의약품 제조업체인 CTC 바이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이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께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우리 문종 감독님,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을 주셨네요. 루닛, 자, 이번 리그의 단골 선수이기도 한데 내일장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희 감독님, 오늘 시장에서 떠들썩했던 섹터이죠. 이 QSI도 과거 관련 기술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보였었는데요. 내일장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우리 임상현 감독님, 디지털 광고 수요 증가 전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KTIS를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내일장 이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명장 감독님, 이 초전도 물질 후보군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보였었던 KNW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들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살펴보시죠. 우리 김선윤 감독님, 오늘 그래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우려와는 다르게 강하게 좀 버텨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찬수 감독님, 리노공업 주셨네요. 반도체 후공제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내일장 주전 선수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내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두 감독님 종목이 다 좀 흥미롭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들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김선윤 감독님, 네. 삼성전자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굵직굵직한 종목 중에 이렇게 굵직할 수가 있나 싶은 종목이 왔는데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게 삼성전자는요. 아침 방송을 제가 매일 11시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먼저 하시고 제가 11시 한 15분쯤 넘어가면 제가 이제 이어받아서 하는데 월요일 날 이미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를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올라오는 그 그림을 좀 보고 있는데요. 다른 건 아니라 보셔야 될 게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가치를 좀 얼마나 좀 받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엔비디아의 현재 PER 자체가 80배가 좀 넘어가요. 근데 내년 실적 추정치로 비교해 봤을 때는요. PER 자체가 확 떨어지거든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400 수준의 가격에서 $800까지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그 외국계 증권가 기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HPC 쪽에서. 근데 관련주로서는 당연히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 하이닉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좀 작은 종목들 적어드렸는데 제이시언 시스템, C랩, 그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 그다음에 칩스앤미디어가 이렇게 좀 포함이 되긴 해요. 제가 추린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추정치가 정말 잘 나온다는 게 지금 검증이 됐어요. 이미 예상치는 내일 나올 실적이 정말 좋다는 게 주 예상치예요.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거고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국내 대표 종목들 전체적인 IT 기업들 자체의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비 심리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그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만 띄워주더라도요. IT 기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올려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리고 3분기 넘어서 4분기로 가면은 특히나 IT 기업들 성수기에 해당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성수기에 해당하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가전 쪽도 매출 확대 포인트가 커지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당히 보실 게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림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차트 보시면 삼성전자 라인 쫙 보시면요. 지금 아래에 두껍게 라인 그려놓은 자리가 120일 라인이에요. 여기 이탈하는 흐름 나왔다가 지금 반등 포인트로 돌아서는 게 요 근래 며칠의 상간에 나타났던 흐름이에요. 그리고 큰 구조상의 그림으로 봤을 때도요.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굵직하게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려 세울 때마다 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서 딱 이슈가 항상 포함돼요. 그러니까 돌릴 때마다 이슈들이 나와주는데 지금은 120일선 깨고 난 이슈에서 엔비디아 이슈가 포함됐다는 거죠.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엄청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관들과 외인들은 이제 어떤 대응을 할까? 잘 보시면 그간에 열심히 팔았던 기관들이 최근에 들어서요, 매도세 자체가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요. 그렇죠? 확 줄어요, 확. 이게 매수로 만연하게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외인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기관이 입장할 차례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기관들은 지금 8월 달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매도해 놓고 홀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금을 많이 챙기고 총알을 장전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쏠 곳을 찾고 있는데 테마주 쪽에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뭐 이쪽으로 많은 수익을 거두고 빼고 난 다음에 이 총알을 가지고 어디로요? 네, 엔비디아 실적 확인한 다음에 IT 기업으로 확 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장 보셨는데 삼성전자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예상치 매수 아침부터 볼 수 있으니까 보셨는데 오전장에 정말 많이 들어온다 이런 흐름이 있으면 빠르게 조금 따라 들어가신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주식을 하시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실 때 그때 시작하시면 정말 좋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할 거야, 언제 나온다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거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리고 한 번의 조정은 겪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자면은 조정이 이제 끝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좀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자,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코스피 차트, 일봉 차트 보시더라도요. 큰 바닥 확인하고서 어느 정도 체크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체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대해 보자면 최근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조금 상승을 주고 하락을 주는 패턴. 그러니까 바닥을 조금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초입 구간이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큰 그림 그릴 수도 있거든요. 그 중심에 근데 삼성전자가 자리를 딱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까지 가냐?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번에는 10만 전자 가냐에 대한 부분인데 10만 전자는 언제 갈 수가 있냐면 팁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뭐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겁니다. 무조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 내년에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표심을 얻어야 됩니다. 현 상황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 인하 카드도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 포인트 시작할 건데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국 금리가요, 2.5%, 2에서 2.5% 수준까지 계속 떨어뜨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주식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올 하반기 준비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끝나고 FOMC 다음 달까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상황을 봐야겠지만 28일, 29일 남았어요. FOMC 금리 발표까지. 그렇지만 거기가 거의 마지막일 거고 지금부터 시장은 움직이니까요. 국내 대형주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네. 네, 삼성전자 국민 주인이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장중에 또 소통을 좀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리노공업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쪽에서 종목을 주셨는데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리노를 찾아서. 리노를 찾아서라는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의 만화가 있는데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네. 리노 공업이고요. 그 리노 공업은 차트를 보는 순간 이거는 내일장 주도주가 되면서 굉장히 연말까지 시세를 많이 뽑을 종목이다라는 게 딱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차트로 바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은 일단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제 기준에 딱 맞는 회사. 1년 매출이 1,000억 이상이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지만 가격이 벌써 16만 6천 원. 그리고 오늘 안 좋은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 1.8% 올랐어요. 줄줄줄줄 뭐 거의 상승 추세로 계속 가고 있죠. 근데 이제 13만 원, 17만 원을 찍었다가 지금 16만 원 미만으로 눌림목 조정이 나오고 계속 바닥에서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17만 원 이상, 한 20만 원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을 지르는 게 내일 이제 반도체주. 그래서 반도체주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김선유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 회사면 오늘은 반도체주로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대형주지만 내일 굉장히 시세를 뿜을 것 같고 리노공업은 코스닥에 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싼 것만 좋아하시면 아예 관심 외의 종목이 되겠지만 이런 종목을 꼭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싸고 지금은 또 오늘 같은 날도 크게 보면은 이게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사실 13만 원이 역사적인 저점이고 많이 내려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 정도를 찍는데 20만 원 이번에는 아무 재료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연말장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2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이런 우량한 회사는 이미 지금보다 저평가가 된 상태에서 1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한번 불을 이렇게 뿜어버리면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지금 뭐 중국이 헝다 파산을 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2008년도 외환위기 때 하락을 베팅했던 누구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2조를 하락에 베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경제 불황이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락에 베팅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 같다는데 사실은 지금 오늘 엔비디아와 잭슨홀 미팅이 이 이상한 루머에 쐐기를 받는 그런 상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량한 대형주 위주로 장은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미국을 시작해서 글로벌적으로 우량한 대형주 위주의 장이 오기 위해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상한 그런 저가주들이 이제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테마가 도니까 이때 꾹 참고 이런 대형주 위주로 발을 담그신 분들은 아마 내일부터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꽤 많이 올랐네. 한 일주일 정도, 2주에 3주일 정도 놔두는 그런 매매를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 잘 좀 지켜보시고 연말까지 요게 이제 마지막 우리 리더를 찾아서가 프로주식 리그의 마지막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좀 습관화하셔라. 그래서 한번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과연 두 반도체 종목 가운데 어떤 선수가 승기를 잡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코칭 장중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일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지난해처럼 이 파월 의장의 파격 발언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이런 촉점을 맞추면서 오늘 시장의 뚜렷한 방향성 없이 관망세가 짙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호실적 전망은 되지만 직전 거래일에서 주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 우려감이 컸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소폭의 강세를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또 다른 테마가 올라왔죠. 양자 암호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가운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종목 하나가 있었죠. 우리로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